산탄총으로 드론을 잡는 일, 이제 제법 익숙해졌죠? 그런데 일반 소총으로도 드론을 잡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선 대드론탄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꾹꾹. 드론을 막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을 꼽는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적 교란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드론이 원래의 조종 신호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일종의 해킹이라고 할까? 조종 주파수하고 겹치는 주파수를 쏴버려가지고 아예 조종 권한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방식이었죠. 요즘 같은 드론 전쟁에서는 이런 전자전 방식이 실제 꽤 잘 통했고, 사실 지금도 이 무선 유도식 드론 상대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긴 해요. 적어도 러시아가 광섬유 드론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광섬유 드론은 말 그대로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한 유선 조종 드론입니다. 무선이 아니고 선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방해 전파로 교란하고 싶어도 교란할 전파가 없으니까 교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전히 상당수의 드론이 무선으로 조종되지만 그래도 전자적 대응 수단의 효과가 전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주목받는 게 드론에 대한 물리적 요격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쏴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드론이 워낙 작고 빠르기 때문에 기존 방공망으로는 제대로 잡기 어렵다는 건데요. 전통적인 방공 무기들은 고정이익기나 순항미사일을 겨냥해서 만든 물건들이라 정말 이 작은 드론들을 상대하기는 너무 비싸거나 너무 느리거나 아예 맞추지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맨패즈부터 시작해서 드론 잡는 드론 레이저 유도식 로켓이나 기관총 등의 요격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 FPV 드론 상대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또 가격과 수량, 야전 배치나 운용의 제약 또 제법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 수단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부분 공용화기급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개인 화기 수준에서 가능한 대응 수단은 없나요? 예, 있긴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쓰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산탄총인데요. 한 발의 탄에서 적게는 8발에서 9발, 많게는 수십 발의 탄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리에서 갑자기 출몰한 드론을 빠르게 격추할 수 있는데, 원래도 산탄총이 새 잡는 용도로 사용된 거 생각하면 기계로 만든 새나 다름없는 드론 사냥에 쓰이는 것도 그리 이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탄총은 근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한 환경에서만 유효한 그런 총이다 보니까 목적과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탄총만 다 들고 다니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병사 대부분이 들고 다니는 결국 소총이죠. 따라서 소총으로 드론을 잡는 법이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가장 처음 나온 대응책은 소총에 컴퓨터화된 FCS, 즉 사격 통제 시스템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마트 슈터, 저희도 다룬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이게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거절했고, 이 시스템도 아직 이 드론에 대한 어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소총에서 이 산탄을 쏘는 새로운 탄환을 만들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비슷한데요. 기존 소총탄의 탄두를 빼고 그 대신에 4.6mm 정도 지름의 산탄 내지는 조그만 쇠구슬 같은 거 여러 발을 열수축 튜브로 묶어가지고 급조탄을 만들어가지고 탄두 대신에 끼우자, 탄피에, 이런 식이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급하게 만든 탄은 신뢰성이나 내구성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야전에서 소총의 장전에서 쏴서 드론을 잡는 데에는 의외로 실효성이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아무튼 초기에 급조된 시도에 의해서 나온 또 다른 시도가 러시아의 3D 프린팅 대드론 탄입니다. 앞서 언급한 급조탄과 어떤 원리는 비슷합니다. 작은 산탄 여러 발을 3D 프린팅으로 만든 플라스틱제 탄두형 껍질에 끼워 쏘는 것인데요. 이 탄두는 총구를 벗어난 직후 외피가 반으로 싹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산탄만이 나와가지고 쫙 날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현재 러시아제 대드론탄은 상당한 규격화가 진행되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은 5발의 산탄이 한 발에 들어가고요. 단발 연발 사격도 비교적 문제없이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보병 전원이 가진 일반 AK 소총이 아쉬운 대로 드론 대응 수단이 되는 셈인데요. 물론 이런 탄은 일반적인 표적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의 쓸모는 매우 낮아요. 이 대드론 탄약은 많아야 한 탄창 정도만 따로 휴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시 비슷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이 열수축 튜브를 가지고 만든 급조탄, 이건 우크라이나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5.56mm 규격의 양산형의 대드론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의 재원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내용을 대강 종합해보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작은 산탄을 5발 끼워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던 5.45mm가 아니라 서방 규격인 5.56mm 탄을 양산형으로 채택했다는 대목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소화기 규격이 점점 나토 규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량의 나토 측 소화기와 탄약을 지금 공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체코의 CZ 브랜2 소총을 면허 생산하면서 점점 기존의 AK 소총의 소모분을 대체하는 중인데요. 사실 이런 방식의 대드론용 소총 산탄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자체가 야전에서 드론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봐야겠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탄은 아니고 소총에 탈부착하는 안티드론 제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모쪼록 우리도 이런 변화를 잘 살펴보고 대드론 탄 개발과 도입을 고민하는 등 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